미국 주도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창설된다면 한국은 당연히 가입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일본 주도의 TPP는 당연히 개나 줘버려야지 뭘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인다는 겐가. 지금 미국도 현재의 일본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마뜩지 않게 보고 있는 중인 듯한데, 우리도 일본을 가능한 한 무시하고 국제기구에서 가급적 함께 엮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만이 전과 다른 국제적 행보를 이어가며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만 가입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 대사관들과 교류가 끊어지며 대만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통해 외교와 수출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불편함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대만을 흡수 통일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는 등 중국의 압박에도 의미 있는 발전을 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등에 업은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근 세계 각국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자유무역기구에 가입 신청을 내는 등 국제행보를 바쁘게 넓혀가는 와중에 매우 큰 실수를 하며 대만 내 여론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하며 대만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부족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다면 반도체 기술 또한 확보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은 대만은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외교 행보와 국제교류를 넓히며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국제외교 파트너로 일본을 정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매우 좋으며 일본도 대만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치,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기에 양국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아베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하여 대만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대만을 챙겨주는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과 경제적 마찰을 빚으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등 한국의 첨단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에게 이러한 조치를 하며 일본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반도체 주문을 줄이고 대만의 반도체의 주문을 몰아주는 등 대만과 가까워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대만 측과 이미 협의하여 모든 계획을 세워놨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반도체 생산 양대 국가인 한국과 대만 중에서 한국이 큰 타격을 받으면 대만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며 가까워진 양국은 최근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기구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이하 TPP에 대만을 참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는 일본을 포함한 11개국가가 자유무역 협정을 하는 기구이며 한국은 11개국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가와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고 있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FTA와는 다르게 TPP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 전면 개방과 완전한 관세 철폐를 내걸고 있어 훨씬 더 범위가 크고 진정한 자유무역 협정에 가까운 경제협력기구입니다. 따라서 무역 강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FTA보다 더 긍정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며 한국 정부도 TPP 참여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참여를 공식화하기 전에 대만과 중국이 차례로 TPP에 가입 신청을 냈으며 영국은 이미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회원국이 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TPP의 경우 주도국인 일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가입하려는 국가들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에게는 TPP 회원국에 대한 반도체 우선 공급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푸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대만 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일본 내 대만 반도체 공장 건설과 TPP 가입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식적인 수입 재개 발표는 설날 이후인 2월 초로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지만 후쿠시마 시콤에서만큼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의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만 국민 76%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조사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조사였는데도 상당히 높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만 정부 당국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적인 반발을 우려해 2022년 예산안 통과 직전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가하는 등 대만 내부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은 일본이 대만을 TPP에 가입시켜주는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이었으며 국제적으로 아군이 없는 대만에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만 내부적으로 큰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유일한 무방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만의 반도체를 노리고 있었으며 대만에게 후쿠시마산 식품을 팔기 위해 친하게 지내왔던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합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선택권이 없었던 대만이기에 TPP 가입은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대만이 국제사회로 나아가자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TPP를 뛰어넘는 규모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초대형 경제협력기구가 조성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만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긴 상황입니다. 최근에 대만이 가입한 TPP는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기구로 미국이 빠져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TPP에 가입한 11개국들 또한 창립 멤버이며 세계 1위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가입했지만 그 당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TPP를 탈퇴해 기존의 미국 시장을 노리던 TPP 회원국들은 상황이 매우 아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며 TPP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기구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창설하겠다고 밝히며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TPP에 다시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대중국 포위망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이번 프레임워크가 창설되기도 전에 한국의 참여가 공식화된 상황이며 한국의 참여로 동맹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공급망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또한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동맹국을 통해 구축할 것으로 보여 한국에게 막대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제기구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인도, 호주 등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중남미 국가들과 아세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 프레임워크를 두고 자유무역 시대를 역행하며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기구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만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참여를 막고 자연스럽게 동맹국들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가 활성화되면 TPP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일본 주도의 TPP보다 참여하는 국가가 비교도 안 되게 많으며 사실상 0%인 무관세에 근접한 정책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개방 등 조건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일본에게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하면서까지 TPP에 가입한 대만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미국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월 28일
미국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대만의 라이칭더 부총통이 대면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2인자끼리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만의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양국의 최고위급 지도자 간의 대면회담은 1970년대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으로 중국에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30일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은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서 배제되어 있었는데 미국이 새로운 경제협력기구를 만들면 대만의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일본 주도의 TPP 참여를 크게 후회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창설되는 경제 프레임워크는 TPP보다 규모도 크고 조건도 좋으면서 미국의 지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대만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재개하고 일본에게 반도체 특혜를 주면서까지 TPP에 가입할 만한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도 TPP에 가입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경제 프레임워크 창설에 TPP 참여를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반도체 재고가 5일치밖에 남지 않는 등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프레임워크 주도국으로 설정하여 동맹국들에 대한 원활한 반도체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맹국 반도체 우선 공급이란 쉽게 말해 비동맹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동맹국에게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고 중국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며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대만 양국을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가시키면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명확하게 견제할 수 있고 반도체 자급률 7%이며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경제 프레임워크를 창설하고 한국 등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동맹국을 위주로 경제기구를 주도한다는 결정에 일본이 TPP로 유세 부리던 시절은 다 갔다고 보여집니다. 대만 내부적으로도 TPP 가입을 철회하고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다시 금지하라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TPP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며 일본은 대만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반도체 때문에 이용한다는 속셈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도의 경제 프레임워크가 창설될 것으로 보이자 중국은 기운 빠진 일본에게 접근하여 TPP에 가입시켜달라고 졸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의 중국 견제에 앞장서지 않았던 일본이 TPP에 중국을 가입시킬지 여부가 국제적 관심사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본이 TPP에 중국을 가입시킨다면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고리가 약해진다는 것으로 일본의 이탈 행위를 미국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내세워 새로운 경제협력기구를 만든다는 소식에 청중의 일부 의견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의원은 절대 앞으로는 깊이 안 엮이는 게 만고의 진리고 답이다.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아닌 일제강점기 45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반성은 없고 있었던 사실까지도 지우고 없애버리는 일본은 신의 신자도 없는 인간들이다. 저 대만 여통 약삭 빠르기로는 조조 못지않아 그러니 여통되었겠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저것들은 매번 심리가 저거 몸과 마음으로 지키고 손해보지 않는 습성이 있다. 타인의 돈과 힘으로 얼렁뚱땅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게 쟤네들 국민성임을 알아야 해. 절대 저거 돈 손해 안 보는 것들임을 바로 알자. 대한민국이 할 일은 TPP 가입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대만 혐한이나 작작해라. 일본 속국 주제에 전세계 반도체 부족한 게 대만, 중국 왕서방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미국, 중심으로 기구 만들면 땡깡쟁이 일본은 배제하자. 그리고 IOC, WHO, WTO, UN도 없애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